처음 그거를 느꼈던 날이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 외갓집이 서귀포 법한이라는 동네에 앞바다가 있는데 거기 범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풍경을 사실 잊을 수가 없었어요. 그 섬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면이 다 절벽으로 돼 있어요. 거기가 우리나라에 태풍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. 그 섬을 바라보면서 저 거친 바다에 온갖 폭풍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저 자리에 저렇게 서 있는 저 섬이 그 당시에 그 처절하고 힘든 그 시기에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봤던 그 하늘에 떠있던 달은 또 왜 원래 우리가 달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저도 그 전통적인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사람,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마죠. 그러니까 엄마를 떠올리는 저 달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으로 옮겨오게 됐고, 그리고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할 그런 시기였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, 그래서 어떤 이제 소통의 매체로서 선택을 했던 게 또,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. 그러면 내가 좀, 내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?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거고. 그래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내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감정하고 좀 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상처받은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달을 바라볼 때 그리운 엄마를 투영해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또 다른 거울로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지도 못한 날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갑자기 변을 당하신 거니까 가까운 누군가로 인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소수의 몇 명 말고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지금도 약간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밤에는 혼자 밖에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도. 정신적으로 완전히 뭔가 약간 살짝 틀어진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됐죠.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 작가 노트가 있는데 약간 수필처럼 쓰다만 게 있어요.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있는 날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. 그 전까지는 되게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, 우리가. 그냥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. 장소가 주는 특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외갓집이 있는 동네라고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와 가장 행복했었던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엄마가 갑작스럽게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시면서 느꼈던 어떤 공포, 세상에 대한 공포, 사람에 대한 공포, 그런 뭔가 나를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저는 왜 노자를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노자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자연의 순환이 인간도 곧 자연이라 한 세대가 저물면 다른 세대가 오고 그게 세대의 순환이 자연의 역할로 보였거든요. 그래서 나 자신이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좀 제대로 한번 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결국 인간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평생 동안 보고 살아왔던 그 풍경에
이제 대입을 시켜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. 다른 내가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엄마가 됐던 거고, 그리고 때론 거칠지만 때론 잔잔하고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온전히 나를 품어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바다가 된 거죠. 그리고 섬 그리고 바위는 원래 이렇게 보면 균열이가 있고 그렇잖아요. 뭐 거친 절벽이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. 솔직히 치유의 감정을 위한 작업은 아니었고 소통을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애초에. 근데 그게 밖으로 보여지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제 작품에 공감해주고 본인들이 가졌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치유라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그런 자존감 회복 그런 것도 생겨나게 됐었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. 작업의 색깔 그리고 방향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내가 상처받은 그날 이후로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작품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바꾸게 됐고 붉은색을 작품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면 화산섬 제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화산의 용암이 붉은색이잖아요. 그 붉은 용암은 모든 걸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모든 걸 또 새로 살아가게 하는, 탄생하게 하는 그런 또 속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붉은색 자체는 또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에 이제 그 화산의 용암? 그런 그 붉은색을 차용해서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나만의 세상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느꼈던 감정,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, 각각의 색깔에 이제 상징적인 요소를 부여를 함으로써 작품으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,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이렇게 뭐 저만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핑크색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상징성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소소하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,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또 같이 나누고 싶었고, 네.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겪었음에도, 지금까지 작업하고, 이렇게 다시 뭔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, 결국 인간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안정되길 원하고 저도 똑같거든요.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거는
내 삶의 원동력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장 작품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안정적인 것, 희망, 그리고 행복인 것 같아요. 네. 엄마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. 야, 다른 애들은 미대 나와서 다, 작업을 하든,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든, 다 그러는데, 너는 그림 안 그리냐? 너는 전시 안 하냐? 막 이러면서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근데, 엄마, 작업할 때도 없고,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다. 그랬었는데, 엄마 살아계실 때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런 생각 많이 하죠. 남편도 그림 그리잖아요.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. 그림 너무 잘 그린다. 그러면서. 그런데 딸이 그림 그리는 거 봤으면 되게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.